3, 2, 1, KO!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 위의 사람 인생연구소, 길 위의 사람 랩 인생 강사 이지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지환의 10분 맞짱 10분 시간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 뭐 몇 분이나 궁금하게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심재철, 유시민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유시민, 심재철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자, 이제 2편을 할 건데요. 제가 2편도 이렇게 아무래도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글쎄 이걸 어떻게 또 말을 잘 해야 되니까요. 포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수준이나 또 뭐 제가 또 말을 잘못하게 되면 편향적인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을 조금 하고, 원래 제가 방송하기 전에 무대 번호를 하기 때문에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주제로 이렇게 도움이 되실 만한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오늘은 제가 생각을 좀 하고 들어왔고, 10분 맞짱이기 때문에 10분 전후에서 끝낼 건데, 그래도 만약에 오늘 2편에서 안 끝나면 연달아서 한번 끊었다가 3편으로 바로 넘어갈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업이 강사고 작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뭔가 제 일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정치 색깔 같은 걸 드러내는 게 안 좋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 오늘은 제가 좀 그런 반성이 들더라고요. 나도 대한민국의 주권자고요. 그리고 뭐 그 언론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색깔을, 제 생각이란 게 있는 사람인데, 내가 뭐하러 그런 가지 신경 쓰면서 뭐 골라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그리고 특히 이번에 심재철 의원이 유시민 작가를, 유시민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소위 말하는 공격한 행위는, 이거는 내가 중립적 입장에서 말을 하기가 솔직히 말하면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솔직히 그냥 대놓고 신랄하게 할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 지금부터. 자,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병신들,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빙신들, 그리고 일베, 그 다음에 뭐 친일파 나부랭이들, 아버지 할아버지가 친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가도 돼. 안 들어도 돼. 왜냐면 니네가 들으면은 속 터질 거니까. 근데 지금 세상이 뭔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의 군사 독재보다는 과거에 적폐로 똘똘 뭉쳐있던 그런 시대보다는 그나마 굉장히 어렵사리 어떤 길을 선택해서 뚫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 사실을 믿는 분들은 자, 일로 모이세요. 인생 강사 이지환, 오늘은 아주 드러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이 40대입니다. 40대. 저는 1980년에 서울의 봄이라는 걸 몰라요. 그때는 애기였으니까.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의 봄을 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서울의 봄이 1980년인데요. 1979년 12.6 사태라고 하죠. 12.6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한테 암살당한 사건이죠. 뭐 영화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라고 하고는 영화에서도 다뤘었죠. 궁정동 안가에서 술판 버리고 놀고 있다가 중정부장이라는 사람한테 총 맞아 돼진 사건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은 막을 내리죠. 그러면서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신군부로 등장을 해서 12.12 사태라는 걸 일으키죠. 그러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그 당시에 임시 대통령을 하고 있던 최규하 대통령을 밀어내버립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사건과 연결돼서 신군부의 독재가 시작되면서 그 신군부의 독재에 맞섰던 그 당시에 민주를 외쳤던 학생들, 그 사람들이 시위를 했던 그날을 1980년의 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5.18 광주 민주항쟁, 광주 학살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1년의 그 당시의 역사인데요. 자,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영화 몇 개만 한번 꼽아봅시다. 자, 첫 번째, 변호인. 변호인 보셨죠? 그죠? 변호인에서 그 송강호 씨가 열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죄 없는 청년들이 잡혀가서 그 군부 독재 시절에 얻어 터지고 죽고 했던 그거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1987이라는 영화 생각나세요? 그 영화의
피해자로 나오셨던 박종철 열사는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 되십니다. 근데 박종철 열사가 어떻게 돌아가신지 알고 계시죠? 예, 물고문, 뭐 온갖 고문 다 당하시다가, 예,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정보기관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예,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1987이라는 영화다.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이 영화도 뭐 또 공교롭게 송강호 씨가 나왔네요. 그 영화 보셨죠, 그죠? 1000만 명이 넘게 본 영화예요. 그 영화에서 어땠습니까? 그 영화에서, 그 안에서 무슨 빨갱이가 있었고 무슨 북한군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북한군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미 지금 CIA 그 문서, 세월 지나서 공개된 문서에 이미 다 있고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북한에는 어떤 정황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 자, 이런 사실이 명백하게 다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팩트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빙신들을 향해서 제가 서두를 드린 거고요. 자, 유시민, 심재철,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심재철, 유시민,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는 이제 그 시대로 거슬러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 두 사람 다, 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 다 그 학생운동을 했는데, 제가, 진짜 이 대목에서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내가 왜 우리나라 언론들의 기자들이, 물론 기자분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왜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부르게 됐는지, 제가 유시민, 심재철 이분들의 진실 공방을 가지고도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솔직히 저도 신문으로 나오는 내용만 조금 보다가요. 유시민 그 이사장께서 본인이 그 유튜브 운영하시는 게 있죠. 알릴레오라고 하는. 예, 그 프로를 안 보고 있다가 제가 이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제가 풀 스토리를 다 봤어요. 1시간 분량 정도에 되는 방송을 다 봤습니다. 근데 방송을 다 보지 않았을 때는, 나 진짜 유시민 이사장께서도 그냥 유시민 씨라고 하겠습니다. 심재철 씨라고 할게요. 유시민 씨도 뭔가 이렇게, 말씀 중에 뭔가 실수한 게 있었구나라고 저도 오해를 할 뻔했어요. 근데 알릴레오를 봤더니, 참, 진짜, 심재철 의원, 진짜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팩트 체크한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 이분들의 공방 속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뭔가 이렇게 두 분의 말 중에서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유시민 씨의 진술이 나보다 더 빨랐는데, 심재철 씨의 주장에 의하면, 나보다 더 빨랐는데, 야, 유시민 씨가 방송에 나와서 심재철 씨를 보고, 심재철 씨가 진술한 걸 보고, 내가 그걸 보고 따랐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맞지 않냐,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개소리 까고 있는 거죠. 제가 왜 개소리라고 말씀드리냐면, 알릴레오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제발 좀 보고 난 다음에 얘기들 하시란 말이에요. 알릴레오 보면 유시민 그 이사장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 저도 이거 납득이 됐어요.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하고 군부 독재에 맞서던 사람들이 전부 다 표적에 올라있던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게다가 다른 학교도 아니에요. 서울대학교야. 서울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 하는 사람들, 대의원회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수뇌부. 야, 군사 독재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왜? 유시민 씨 말이 맞잖아요. 이런 학생들 잔챙이 잡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시에 군부에 크게 적이 되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야, 그 양반을 잡아 엮어놓는 게, 그게 당연히 군부에서 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이었겠죠. 학생들 나부랭이 몇 명 잡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자, 이게 핵심인데. 자, 그때, 그러면은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잡혀가면 얘들을 통해서 뭔가 어떤 증거를 끌어내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한 군데다가 몰아놓고, 한 군데다가 이렇게 잡아 족치고 두들겨 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두들겨 팬다는 것도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영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잡혀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저도 잡혀갔으면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물에다 쳐넣고 그 다음에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막 여기 뽑고 자르고 막 막 전기로 지지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와중에 그거 버티면서 끝까지 이 앙당 물면서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잡혀갔는데 어떤 진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잡혀가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도 가서 진술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디 합수부라는 데도 쓰고 그게 다 나와요.
유시민 씨께서 얘기하는 거에 다 나옵니다. 그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근데 언론에서 어떻게 했어요? 언론에서 몇 개만 뽑아가지고 그걸 기사를 쓰니까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100% 오해할 수 있겠다. 근데 진짜 기레기 당신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 날짜, 팩트 체크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심재철 씨가 날짜로 제시한 그 날짜가 둘이 동시에 어딘가로, 예를 들어 합동수사부에 둘이 동시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만약에 썼는데 유시민 씨가 쓴 거는 오히려 6월 17일인가 그렇고요. 심재철 씨가 쓴 거는 6월 30일이에요. 이러면은 심재철 씨가 하는 말이 맞겠죠. 예, 유시민 씨가 어떻게 내 진술을 보고 할 수 있었겠냐. 제가 먼저 진술했는데 나보다 내가 더 늦게 했는데 그게 되겠는데 진술을 여러 군데서 굉장히 많이 해갔다는 거예요. 해가면서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꺼내놓은 건 6월 30일자 꺼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유시민 씨 거로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 놓은 거는 6월 17일인 거고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는 당연히 유시민 씨가 먼저 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진술이 있었다. 자, 이게 팩트체크 1번. 자, 또 시간 다 됐거든요. 바로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강사 이지환이었고요. 10분 맞짱! 자, 잠깐 끊고 3부로